이제 향 후각작용, 향체형, 미각작용, 마우스필 이런 거의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핑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첫 시간에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페셜티를 기준하는 양식을 커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SCAA 자격증 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여기 보면은 약자예요.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협회 뭐 이런 거죠.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SCAA는 맨 끝에는 이제 아메리카죠, 그죠? 그걸 이제 SCAA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만든 양식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커피 테스트하는 기준이고요. 각 나라마다 당연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커피 헌터들이 그 생두를 이제 맛있는 거를 찾으려고 수입을 하려고 농장들을 돌아다니면 각 나라마다 다 고유의 방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추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단점은 빼고 조금 더 그나마 과학적으로 조금 다시 이제 집대성을 한 게 이 미국에서 SCAA 협회에서 이거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코어란에 보면은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프레그런스 아로마, 그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스코어 쓸 수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거예요. 분쇄한 커피. 이렇게 커피 컵이 있어요. 여기다 커피 가루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그때 배웠죠. 스니핑을 해가지고 향을 봐요. 그거를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는 하단에는 노트가 있어요. 면밀하게 표현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앞쪽에는 드라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금도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거 뭐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냥 처음부터 점수를 여기다가 조금 작게 뭐 7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있고 옆에 보면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그죠? 브레이크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외다로마예요. 이따가 브레이킹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크게 구분을 하자면 뭐냐면 드라이는 드라이 아로마, 프레그런스일 때 향이고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물을 부은 다음에 외다로마를 맡았을 때 향인데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얘가 예를 들면 7.5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7.25가 되는 거예요. 평균. 그쵸, 이해하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섹션이고 네. 그 다음에는 플레이버가 있죠? 네, 플레이버는 그때 말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항상 물과 같이 커피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향 보는 거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향 보는 건 다 한 거고 이제 슬러핑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물을 탄 다음에 브레이킹을 하고 떠서 먹는 거예요. 떠서 먹었을 때 전체적인 향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후반부에 작성을 하게 돼요. 계속 관찰해. 뜨거울 때, 중간 온도일 때, 식었을 때 내가 계속 체킹을 해놔요. 그러고 마지막에 총 스코어를 평균치를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왜 마지막에 거의 할 수밖에 없느냐? 이 플레이버라는 게 제가 말했죠? 향과 미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는 뭐 어떤 향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 향들이고 맛은 어떻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는 뭐
그런 게 다 내포가 돼 있어요. 밸런스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향미가. 예. 그래서 플레이버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굳이 바디만 뺀다면 내가 이 양식 중에 내가 정말 간편하게 진짜 여러 가지의 섹션들이 있는데 총 아마 10가지 섹션인가 그래요.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럼 플레이버를 보겠지. 향미가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 보면 그래도 대략 많이 어긋나진 않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쯤에 거의 후반부에 체킹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애프터 테이스트가 있죠. 애프터, 그죠? 애프터 테이스트 말 그대로 애프터 테이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커핑에서는 재밌는 게 표현은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했지만 뒤에 올라오는 향이 조금 더 위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마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뒤에서 후미 그리고 그 다음에 어시디티가 있죠. 또 어시디티는 산도를 얘기해요. 어시디티 산도. 산이 강할수록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의 종류는 시큼하고 이런 산보다는 단맛을 좀 동반한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산이 강할수록 점수를 높게 측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옆에는 바디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바디. 그때 그 미각작용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디에서는 얼만큼 무거운지 얼만큼 부드러운지 이거를 또 평균치를 계산해서 스코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밸런스가 있습니다. 네. 밸런스 마찬가지로 균형미예요. 균형. 더불어서 설명할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얘가 이제 플레이버보다도 자 예를 들면은 프레그런스 아로마 7.25가 나왔어요. 플레이버가 예를 들면은 얘는 그래 뭐 7.75가 나왔다 쳐. 그리고 근데 애프터 테이스트가 뭐 그냥 임의로 하는 거니까 이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6.5야. 정말 뒤에 올라오는 향은 안 좋아. 그리고 또 어시디티도 막 7.5예요. 7.75 막 이렇게 굉장히 높아. 그러다가 또 바디는 이게 또 별로야. 너무 거칠어.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6.5야. 근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오락가락 하는데 얘를 균형을 갖다가 뭐 7.5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측정 방식이에요. 이건 본인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얘네 점수가 어느 정도는 폭이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뭐 7.5, 얘도 최소한 7.25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나마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밸런스는 말 그대로 밸런스예요. 균형. 얼만큼 얘네가 깨지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미를 하자면 얘가 그게 정말 이러한 논리를 지배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총괄적으로 밸런스를. 그런데 플레이버도 향하고 맛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은 염두를 해야 돼요. 물론 막 긍정적인 게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좋은 향들이 막 별의별 좋은 향들이 막 다 나요. 그럼 높게 줄 수도 있죠.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바디가 조금 너무 딸리고 향은 좋으나 여러 가지가 있고 맛도 뭐 봐줄만 한데 애프터 테이스트도 그래서 좋아요. 근데 막 바디가 너무 떨어져. 바디가 너무 떨어져. 그런데 얘를 갖다 또 막 너무 이렇게 많이 준다거나 그것도 굳이 두자면 이런 밸런스적인 요소를 얘는 정말 중점적으로 두고 향미도 말 그대로 향미이기 때문에 플레이버도 그걸 약간은 감안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유니포미티라고 있죠? 유니포미티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생뚱맞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5개의 메모칸. 이거는 커피를 한 종류당 컵을 5개를 놔요. 우리가 이걸 할 때 그 5개의 균일성을 보는 건데, 균일성을 본다기보다 어떤 의미냐면 크게 틀린 거, 이건 정말 같은 커피가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5번 컵이 1번, 2번, 3번, 4번 다 슬러핑을 했는데 그래, 다 비슷하고 얘네들이 이거를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번 컵에서 뭐지? 달라 갑자기. 그럼 이거 체크만 해주면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커피.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같은 커피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이제 이렇게 팩토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복이니까. 우리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개인 카페 바리스타들한테 우리 원두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에서 똑같이 저쪽에서 신라면 사고 여기서 신라면 사는데 갑자기 맛이 다른 경우야. 뭐 이런 이상한 경우가 다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말은 그만큼 또 재현성이 동반이 돼야지만이 스페셜티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다음 스윗니스도 이렇게 5개가 있네요, 그죠? 얘는 이제 커피의 그 당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당도. 근데 이것도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유니포미티부터는 내가 채점을 한다는 기준보다는 이상 있는 애들을 빼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예를 들면은 얘 5번 같은 경우는 얘도 보니까 이거 거의 당이 얘네들보다 아예 현저하게 거의 없는데 원래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커피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고소함이나 단맛이나 약간 산이랑 같이 더불어 나는 그런 게 진짜 현저하게 없다. 걔도 체크를 해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버럴. 오버럴이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주관성이 개입되는 섹션입니다. 이런 거 저런 것들 쭉 여태까지의 9가지 섹션 쭉 다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가 몇 점짜리 커피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사실 아까 그 밸런스나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밸런스나 조금 더 가서 플레이버까지는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버롤에서만큼은 자기 주관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낮더라도 그래도 나는 여기에 나는 이 향미를 나는 좋아해. 좋아하는 커피야 내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7점 후반대 막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얘네가 막 이렇게 6점 몇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유일하게 가능하게 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5점을 맛보는데 5개의 컵. 5개의 컵을 맛을 보는데 네. 한 사람이 체크를 해야 아니면 여러 명이서 체크를 하나요?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이쪽에 가까우면은 여기 하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이쪽 샘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샘플을 뭐 1, 2, 3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양식이 하나 있으면 지금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샘플이 3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샘플 번호가 있잖아요. 1, 2, 3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죠? 그러면 여기 유나 씨가 1번, 하나 씨가 2번, 내가 3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 명의 사람이 그러면 할 수가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한 가지로 하면은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쵸. 다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할 때 또 커핑에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디스커션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끝나면 소통하라. 다 끝나면 심지어 이제 진짜 정석은 컵노트까지 다 얘기해요. 서로. 그래서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걸 느꼈구나, 저게 저렇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하고, 당연히 스코어는 말하죠. 스코어는 말해서 또 일단 만약에 초보라면 조금 더 전문가의 컬리브레이션을 맞추고 좀 일반 커퍼들의 대세가 이렇구나, 점수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구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컵노트를 다 공유를 해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 또 다 배웠던 이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도 이거는 생두를 관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바리스타로서도 원두를 관찰할 때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서도 단순히 이 SCAA 커핑용 원두가 아니라도 내가 에스프레소 원두를 받아도 핸드드립용 원두를 받아도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을 하지.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뭔가 그죠? 법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어떤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고 발전을 하는 국가가 생기고 막 이런 것처럼 커피도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천재라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시각,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공유를 했을 때에 뭔가가 얻을 수가 있는 소통을 하는 그 디스커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마지막은 항상 디스커션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네가 1번 해, 난 2번 할게, 너 3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그걸 하고선 그 세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해요. 거기 보면은 토탈 스코어 써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한 거 10개 항목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커피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겁나 냉정하죠? 떨리겠어. 9점 만점이요? 아,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합산 스코어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페인츠하고 그죠? 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파울츠. S는 빠졌나? 페인트하고 파울트. 페인트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안 좋은. 안 좋은 폴트하고 테인트의 차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안 좋은 둘의 차이가 뭐죠? 결점. 결점. 둘 다 결점이에요. 향. 그쵸? 뭐가 향이죠? 둘 중에? 페인트. 그쵸, 페인트가 향이죠. 그죠? 폴트는 뭐라고 했죠? 맛. 맛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는 2, 는 4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그죠?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 좋은 향이 발현된 거, 그러니까 이 테인트에서는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고 이건 감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10가지 섹션에서 예를 들면 80이 나왔어요. 80이 나왔는데 테인트 하나가 있어. 그럼 78 되는 거예요. 향보다 맛. 마이너스 2를 해서. 근데 만약에 맛이 이런 게 발견됐어. 그럼 76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살벌한 겁니다, 이거는. 점수가. 예, 소수점 단위로 가는 와중에 이렇게 점수를 까버린다는 거는, 근데 이건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유니포미티랑 그 다음에 스윗니스에서 이상이 감지됐을 때 유니포미티에서 감지됐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게 확실히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5개의 컵이 있잖아요. 하나당 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점이 까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고 관찰을 하고, 이게 단순히 얘도 긍정적인 향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것 뿐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고 2점만 까이는 거예요. 나중에 80에서 그럼 얘도 78이야.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달라. 맛에서는? 이게 다른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른데 이게 테인트가 있어. 다르긴 다른데 나머지 넷과 다른데 좋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거는 안 좋은 향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또 있겠죠. 향이 하나 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유니포미티보다 스윗니스에서 스윗이라는 거 자체가 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페인트가 아니라 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컵 중에서 이게 달라. 다른데 이거는
당도가 떨어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안 좋은 맛이 있다 이거는. 그럼 이거 까이는 거 플러스 4점을 또 까여가지고 6점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든 룰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스페셜티를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돼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있는 이유가 왠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되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면은 짜증나니까 이거를 넣은 것 같아. 빡세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왜냐면 애초에 조금 너무 저질인 커피인데 이걸 하면은 이거대로 해야 한다고 해도 점수가 막 어쨌든 뭐 막 70몇 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상품의 균일성과 재현성,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내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거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항상 뭐 살면서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만약에 진짜 가면 재수 없으면 진짜 하나씩 말대로 이걸 깠는데 얘도 깠는데 이거 진짜 아무래도 난 이거 폴트도 줘야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 맛이 안 좋은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폴트가 하나만 겹쳐도 이미 여기서 4점인데 4점이 더해져서 폴트가 8점이 돼버려. 이거는 진짜 거의 그냥 형량이 그냥 엄청나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커퍼들도 이제 커프의 지혜라는 말을 해요. 커퍼스 위즈덤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뉘앙스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니포미티를 깬 건데 얘가 그렇다고 나쁜 커피는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유니포미티에서만 까고 테인트도 폴트도 없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유니포미티를 까니까 스윗니스를 막 같이 연결시키다 해서 시피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4점 까는 거야. 그냥 깨졌으니까 이게 결국 이거랑 당도가 다른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던가. 근데 그렇지는 않지. 그거를 조금 그 커피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조금 존중이랄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이 지혜를 부린다라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거를 피땀 흘려서 만든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게 어떤 그런 배려와 존중 이런 게 뒷받침된 논리라고 보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거 그렇게 조금 한다고 해서 너무 까칠하게 조금 유연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살짝 그냥 재현성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좋게 평가를 해버리면 이 점수는 저 뒤에 가서는 막 살벌하게 까이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하필이면 그 컵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다른 거 점수로 봤을 땐 다른 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커피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평가절하가 될 수가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항상 당부를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단순히 스코어링을 하고 어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너무 못 봐주겠을 정도의 그런 유니포미티와 뭐 폴트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기초적으로 스페셜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커머셜이나 막 프리미엄 좀 약간 저가 커피다 그러면은 막 안 그래도 점수가 딸리는데 이런 거에서 더 까이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뭐 말로만 들어서는 뭐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행위적 요소 용어 듣고 한번 오늘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실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분쇄합니다. 컵의 바다에 5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니핑을 한다고 그랬죠?
스니핑을 함으로써 프레그런스 점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물 부어요. 물 온도는 대략 93도입니다. 아, 커피 양은 대략 8.5g 그 정도를 해요. 그리고 이럴 때 물은 150ml 정도 됩니다. 붓습니다. 붓고 시간은 4분. 이걸 측정을 해야 돼요. 4분을 기다리면서 4분이 되기 전에 반드시 4분이 되면 4분 동안에도 웨다로마 계속 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이 되면 뭘 하는 거냐면 브레이킹이라는 거래요. 아까 전에 브레이크 나왔죠? 그죠? 브레이킹은 뭐냐면 여기에 커피 가루가 있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 가루가 올라와요. 그거를 이제 크러스트를 이제 지운다고 해요. 크러스트. 이걸 크러스트라고 해요. 커피 가루가 있는 거를. 그럼 걔를 브레이킹해요. 이때가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향이 와르르 올라옵니다. 커피 가루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에스프레소로 치면 크레마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래서 커피하는 사람들이 항상 티스푼이랑 같이 코를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따라가. 이렇게 향을 봐요. 거기서 그 웨다로마의 이제 거의 가장 강렬한 웨다로마를 맡고 그거랑 얘랑 합산해서 프레그런스 아로마 점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이 그러니까 4분이 지나면 딱 하는 거예요. 브레이킹 바로. 그래서 4분 딱 되면은 네, 브레이킹 시작할게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맡은 컵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미리 소통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컵씩 한 샘플씩 맡아서 하면은 이 사람은 1번 샘플 원두에 브레이킹만 하고 이 사람은 2번 샘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좀 꿀팁이 컵을 정하는 거. 그냥 1, 2번 컵 브레이킹 담당자, 3, 4번 컵 브레이킹 담당자, 5번 담당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1, 2번 하고 일로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또 3, 4번 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브레이킹에서 제대로 된 웨다로마를 맡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밍이라는 작업을 해요. 이게 M이 2개였나? 모르겠다. 스키밍.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이제 슬러핑을 하기 전에 그 크러스트를 걷어내도 잔 거품들이 있습니다. 크레마 같은 거. 그거 좀 걷어내주는 거예요. 테이스팅에 혹시 방해될까?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크레마처럼 가스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조금 방해를 해요. 스키밍이 다시 한번 스키밍이 이따가 보면 알 건데 그 크러스트 제거하잖아요. 네. 걔네는 커피 가루예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걔네가 또 층향에 깔아앉아요. 근데 위에 잔 거품들은 남아있어요. 짜잘짜잘해. 그런 애들 좀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거 스키밍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한 5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슬러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슬러핑, 떠 마시는 거, 그죠? 후루룩 마시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커핑을 하는 이제 순서, 행위적인 이제 용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슬러핑을 한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스푼이 섞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이랑 키친타올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항상 린싱을 해줘요.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샘플이 예를 들면 많으면 그걸 어떻게 다 마셔? 그 커피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따로 개인 컵 같은 거를 같이 들고 다니기도 해요. 뱉는 거예요. 먹고 뱉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맛만 보고 삼키진 않고 뱉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아니면은 애프터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마신 다음에 향이니까 애프터 테이스트를 내가 판별을 해야겠다 할 때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정말 샘플이 많을 때. 이거 굉장히 짐 빠지는 일입니다. 이거 샘플이 4개만 있어도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밥 먹듯이 했죠, 옛날에. 많이 했죠. 그때는 참 커피 많이 잘 마셨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러냐면 다 웬만하면 맛있어요. 진짜 많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마시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게 애프터 테이스트도 더 잘 느끼고 뭔가 바디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뱉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왠지 그냥 나는.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정말 힘들지 않으면 그냥 마시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면 거추장스러워. 그 컵을 들고 다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거치대에 이렇게 들고서 펜도 있잖아. 근데 내 스푼도 있어. 근데 내 개인 컵까지 있어야 돼. 내가 뱉는 컵까지. 난 그게 짜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마시지 뭐 이러고서 난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령 한 3번 가량은 최소한은 해야 돼요. 한 샘플당. 뭐냐? 마셔요? 뭔 얘기냐면 뜨거울 때, 중간, 그다음 식었을 때 이렇게. 그러면 하나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식었을 때 아니죠. 내가 이걸 하고 일반 샘플 하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하든 일부러 식을 때까지.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을걸요. 진짜 능숙해지지 않으면은 계속 생각하게 돼. 내가 지금 이게 느낀 거 맞는 건가? 1번, 2번 갔다가 1번 다시 마셔봤다. 왜냐면 유니포미티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 잠깐 1번하고 3번하고 달랐던 것 같은데 다시 먹어볼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이제 보채고 있고 약간.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핑을 요새는 좀 예의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요새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가끔 영상을 나오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소문으로 제가 커피하는 사람들한테 저랑 이거 커핑 처음에 뭐 하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어디 서울 갔더니 어디서 커핑했는데 거기 참 매너 더럽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깨작깨작거리는 거 있잖아요. 옆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너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온전히, 이 사람이 조금 더 초보일지라도 기다려줘야지 옆에서 맘 놓고 할 수 있게.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컵이 5개 있는데 내가 2, 3번 컵 하고 있는데 여기 끼어들어서 1번 컵 맛보는 새끼들 내가 제일 싫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거를 되게 싫어. 그런 예의는 사실은 좀 지켜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샘플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는 참견하지 말고 조금 멀리, 저는 심지어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나 자체가 예민해서 나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바로 막 기다리듯이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집중이 안 돼, 이거에. 나 진짜 그거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컵을 하고 있는데 이 샘플 내에서 다른 컵을 건드리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중요한 게, 위험한 거는 프레그런스랑 그 아로마 있죠. 그거 할 때는 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컵이 섞여. 컵이 바뀌던가. 왜냐면 처음에 드라이 아로마는 들고 해요. 그래야 향이 나니까. 그러니까 슬로핑은 스푼으로 떠서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프잖아. 그리고 스니핑을 한다는 얘기는 요령이 뭐냐면 흔들어요. 얘를 한번 흔들어줘야지 향이 잘 나. 그러니까 들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2번, 3번 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번 컵 갖다가 해? 그러다가 컵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의를 배우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도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할 때는 껴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다 하면 자리 옮길 때 나도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원래는 진짜, 근데 이런 거 안 지키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 아니면은 막 스키밍 제대로 안 한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커피 가스가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사실 향을 제대로 느끼는 게 아닌데, 그것도 막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충 걷어내고. 사실 되게 이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커퍼스 위스덤. 이거는 그렇게 대충 할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한 해의 수확물이고, 이거는 농작물, 그 사람들 진짜 그 피땀 흘려가지고 일한 그 작품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 막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막 들리게 잡담하거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한테 집중해서 나 자신한테 정직하게 이거를 평가를 해야지, 내가 나만의 칼리브레이션이 생기고 내 커피 기준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커피를 정진할 수가 있는 건데, 옆에서 자꾸 야 저거 산미 좋지 않냐,
나 진짜 이런 애들 진짜 내가 커피 모임을 사실 잘 안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한 대 패고 싶어.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저 깝치지 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좀 맛있지 않아? 막 이러고서 왜 그게 사람이 그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들린다고 그게 자꾸 그러면은 맛보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버린다던가 내가 저기 이제 3번 1, 2, 3번 갈 차례인데 3번 한 다음에 갑자기 먼저 하는 애들끼리 저쪽에서 야, 3번 대박인데? 뭐 이렇게 짜증나죠. 그런 거 진짜 되게 싫어요. 내가 너무 그 사이콘 거일 수도 있는데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온전히 일단은 나한테 이제 포커스를 집중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럼 디스커션이 뭐하러 있어. 디스커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거 내가 휩쓸리고 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휩쓸리게 하는 거밖에 안 돼. 혹은 세뇌시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것보다도 어떤 이런 디스커션이나 이런 예의 이런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럼 이 SCAA 테스트를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로 로스터들이 많이 가죠. 생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좋은 생두가 있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주로 이거 자격증이 있거나 이거를 배운 사람들. 예. 요새는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조금 요새는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폐허가 많아요. 근데 나도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 지인들 통해서 들은 말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처럼 많이 퇴색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게 자격증을 어느 정도 뿌리는 맛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서 지인을 끌고 와서 바리스타를 배우고 그래야 학원이 돌아가고 어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옛날에 명맥이 흐트러지고 제 생각에 아마 뭐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커버스 위즈덤 뭐 이런 거 아마 학원에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예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바리스타 저 시험 볼 때 저 시연하는 거 티스푼 어디다 넣고 이거 뭐 카푸치노 4잔 이거 에스프레소 4잔 이 시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 되게 놓치고 가는 부분 많잖아요. 뭐 심지어 하물며 메시라던가 정작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그거는 뭐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복불복으로 누구한테만 문제 시간 남으면 낸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운 좋아서 안 걸리면은 그 사람은 메시 맞힐지 몰라도 합격하는 거예요. 2급 자격증은. 근데 제 생각에 조금 세게 말한 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격증을 솔직히 누가 믿고 고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프레소를 세팅을 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바리스타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요새는 이런 명맥으로 배운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배우는 목적 자체가 자격증에 있고 뭔가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기업의 그런 뭐 메뉴 개발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면 내규가 회사 내규가 대부분들 서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서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해한다를 치면 이제 우리 같은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지. 이거를 커피를 나는 잘하기 내가 커피를 하는 사람이 될 건데 커피를 보다 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라는 개념이고 그죠? 근데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자격증을 따서 다른 데서 그런 커피 모임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서 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주로 이제 초기에는 거의 제가 한참 많이 갔을 때가 저는 뭐 13, 14, 15년도 이렇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대전 위주로 해서 그때만 해도 정말 거의 다 로스터 어디서 뭐 로스팅 하는 사람 어디 뭐 로스터리 카페 하는 사람 다 그런 식이고 근데 요새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SNS 혹은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또 어디 모임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왜냐면 또 실습을 그러면 어쨌든 더 할 경험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에 대한 본질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을 찾는 거고 기준을 찾고 또 이런 용어들을 배워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경험을 기른 다음에는 커피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거지. 이게 그때도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는 그렇다고 자격증 걸어놓고 이런다고 해서 매출이 하루 매출이 한오만 원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의 본질, 내용이 진짜 되게 중요한 거고, 커피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런 커피 그 자체, 얘를 이제 탐구하는 게 우리는 이제 목적인 거지.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근데 이거를 이제 배우지 못했는데 거기서 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양식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진행 방법이나 순서도 모르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스터거나 그런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초대를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그냥 가요? 이런 것도 좀만 찾아보면 다들 모임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처럼 교육을 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이름난 로스팅 팩토리나 이런 데는 생두 무역업체에서 그거를 이제 조인을 해요. 협력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지를 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콩이 새로 입고가 되는데, 생두들이 입고가 되는데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커핑하는 장소를 이 로스팅 팩토리로 정했다. 그러면은 다른 로스터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쭉 와서 커핑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스코링을 매기고, 그리고 생두 무역업체에서는 그거 끝나면 그거에 대한 가격을 알려줘요. 얘네가 키로당 얼마인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로스터들 혹은 로스터리 카페 운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이런 모임이 있겠죠. 그리고 생두 무역업체에서도 그래서 많이 알려줘요. 생두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고 약간 그러면 로스터리 카페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 그 대전 지역에서는 어디서 커핑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그냥 개인 로스터리 카페에서도 본인들이 이게 하는 게 재밌어서 다른 로스터들이랑 다른 커피 바리스타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얘 같은 경우 이제 강의료나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내야 되는 돈 자체가 스케일이 바리스타보다는 좀 세기 때문에 많이 퍼지지 않은 것 뿐이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막 커피를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건 처음 알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죠. 2010년이 넘어서야. 왜냐면은 미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 협회 사람들은 옛날부터 했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자격증을 배포하고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 이 문화가 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거 제가 얘기했던 게 바리스타 자격증처럼 되고 있다. 약간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 2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까는 사람들은 야 이것도 옛날 그런 명맥이 흐트러졌지 않냐, 그냥 교육만 들으면 자격증도 같이 주지 않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사실 초기에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컵이 이제 세팅이 됐죠. 이게 지금은 샘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죠? 1번 컵, 2번 컵, 3번 컵, 4번 컵, 5번 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한 거, 프레그런스 아로마를 시작을 하면 절대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2번 컵을 만져. 그러다가 컵이 섞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너는 그냥 무슨 얘기냐죠? 그리고 내가 혼자 할 때도 내 차례일 때도 반드시 이렇게 대충 놓지 말고 이런 애들도 진짜 옆에서 다시 나 이렇게 해놔. 눈치 없는 새끼들은 해도 몰라. 다음 샘플 가서 또 그리라고 했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항상 주의하시고 2번, 3번 이 위치를 항상 딱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린싱은 스푼 린싱은 이렇게 내가 한 다음에 슬로핑을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그고 이거는 이제 물기 제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스푼 이렇게 갖고 다녀야죠. 담가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의가 중요하겠죠. 담가놓고 이런 거 정말. 워낙에 상상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가볼 거예요.
스니핑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채점을 하는 거라고 했죠? 프레그런스 아로마. 그쵸? 프레그런스 아로마. 여기 그때 배웠던 내용들 잘 생각하면서 그 향에 관련해서 어떤 향이 난다 기재를 하는 거는 밑에 노트에다가 체크를 하고 점수도 건조 상태일 때 드라이 아로마일 때 향을 기억해 놓으시고 점수도 임의의 숫자를 정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아, 숫자 그거 안 해드렸구나. 채점은 0.25점 단위로 가는데 기준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다양한 향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게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냥 나는 그냥 중간이다. 난 모르겠다. 그거를 일단은 7.25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되거나 6.7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배드한 애들이겠죠, 그죠? 여기서 뭔가 단점이 약간 하나가 좀 거슬려. 7이거나 좀 더 심한 애들이 좀 있다. 6.75 이런 식으로 0.25씩 삭감하는 거고. 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막 과일 향도 나고 뭔가 나는 카라멜 향 좋아하는데 카라멜 향 막 나고 이런데 그러면 뭐 7.5 됐다가 7.75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바디랑 다른 것들도 그런 개념으로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의 팁, 초보자분들한테 각자의 루틴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단맛이나 이런 게 조금 나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스윗니스도 좀 나중에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일단 뜨거워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디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플레이버는 전체적으로 두고두고 이제 심사숙고를 하지만, 그 다음에 신맛도 어지간하면 중간 온도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이게 천재가 아닌 이상 다 기억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번에 돌 때 바디하고 애프터 테이스트만 잡겠어. 그 다음번 돌 때 어시디티, 신맛하고 유니포미티를 보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 때 내가 밸런스하고 플레이버를 보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씩.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한 번에 10개를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뭐 클린컵이나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클린컵은 뭐예요? 클린컵 아까 설명 안 했나? 클린컵을 안 했구나. 클린컵은 이게 커피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 이물질. 분명히. 정말 드물겠죠, 이것도. 아까 전에 그런 테인트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까 놓쳤어. 이거 이따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거의 뒤쪽 애들은 이제 책정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발견됐을 시에 빼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손댈 일은 없을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 나 아까 클린컵을 안 했어? 네. 근데 이거 질문 안 했어요. 그냥 안 하시는 걸로 오버롤은 알죠, 그죠? 네. 오버롤 개인 주관. 이걸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컵이 여러 개 있을 때가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꺼주시고. 저부터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네. 할 때 요령은 이렇게 좀 막아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가지 말라고. 내 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정보를 적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순서 와가지고 하시면 돼요. 깊게 들이실수록 많이 막 향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기억이 안 나면 이쪽을 보면서 첨부해서 해도 좋아요.
있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한 번만 더. 다 왔어요? 누구야? 아니, 홍수 했어. 굳이 여기 있는 것들만로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해도 좋은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표현. 자기가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거면 돼요. 자, 이제 슬슬 물을 부을게요. 물을 부을 때는 아까 전에 이제 93도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온도 되면 붓는데 커피 가루가 안 적셔진 데가 없이 고르게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할 때 한 번이 제가 시작을 하면 스탑워치 그걸 눌러주세요. 누를까요? 네. 잔을 그 비율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4분 동안 이렇게 냅두는 네, 4분 있다가 지금 보면 크러스트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브레이킹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다로마를 보셔도 돼요. 하나씩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향이 떠오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보셔도 좋아요. 또 물을 부었을 때랑 향이 다르죠, 그죠? 2분도 안 지났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그거 가득 부었다고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 아까 물하고 비율이 이제 8.5g 커피에 물이 150ml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략 17대 1 정도가 돼요, 비율이. 이게 많으면은 18.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데. 근데 이 잔 같은 경우는 물이 16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피 원두를 9g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7대 1의 비율이 맞아요. 이 비율이 중요한 거. 이 비율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는 원래 조금 컵의 그런 규격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름이 중요해요. 이게 7.5cm가 넘어야 돼요. 이 지름. 그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자. 외다롱어 다 보셨나요? 그리고 브레이킹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브레이킹 요령은 여기에 이제 크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따 4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내가 코를 갖다 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김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꿀팁은 신기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묻어져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크러스트가 약간 이렇게 묻거든요. 등 부분에, 스푼의 등 부분에. 그 등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코를 갖다 대고 있으면 거기서 향이 자세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크러스트를 한 다음에 조금은 저어주세요. 너무 아래까지 막 휘젓는 게 아니라 브레이킹을 할 때는. 4분 된 건가요? 네. 벌써 됐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5번을 할게요. 나머지 알아서 사이좋게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치닝 해주고 있다. 슬로핑 해야 되니까. 전 다 했어요. 브레이킹에 생각 같았어요. 자, 그러면 스키밍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병원님 스푼 좀 쳐가지고요. 빨리 하는 요령은 이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전체는 거품만, 액체를 걷어내는 게 아니라 거품만 걷어내야 돼. 왜냐면 이 액체를 걷어내면 비율이 달라지겠죠. 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그렇게 포개서 하는 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먹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지금 스키밍 작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다 해야 돼. 저기 보이는 스키밍, 네. 거품, 잔거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크레마 같은 거. 이게 커피 맛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갔을 땐 누가 해주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여기 참가자들이 우리, 알아서 아, 정하고 참가자들이?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세 분이서. 하나씩 이게 물은 두 개는 좀 요령 원래 생기면 그래? 나중에 할 수 뭐 있어요. 하나씩 해볼 거 그랬더니 잘 안 되죠. 하나씩 해. 하나씩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가져가면 끝으로 나가면 된 상태에서 그럼 뭉쳐 있죠? 그거 걷어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맛은 별로입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깔끔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성격 다 깔끔하게 하시네. 그렇죠. 이런 거 언니랑 하는 거 저랑 보면 달라요. 성격이 나오죠. 이제 하나 씨랑 이제 분명히 갈리는 거지. 유나 씨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러다가 어떤 커피 하나 꽂혀. 이 커피 대박. 그게 얼마든 키로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사가지고 그냥 우리 이거 팔게요.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럴 수도 있어. 성격이 나오죠. 자, 이제 스키밍까지 완료가 돼서 슬러핑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러핑 하는 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앞에서 후루룩 거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면 플레이버를 잘 느끼기 위해서, 아로마를 잘 느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
입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공룡 아니에요? 공룡인지. 이렇게 그냥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꼴렁하고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코가 있다고 치자고. 코모도 너무.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향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포크세포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까 스니핑하고 웨다르마 맡았을 때는 그냥 코로 바로 들어오니까 되지만 이 안에서는 그냥 꿀렁하고 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향을 잘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슬러핑을 왜 해주느냐? 여기서 슬러핑을 입술로 후룩 해주면 스프레이처럼 분사가 되죠. 그럼 그만큼 그 안에서도 또 증기로 발산되는 플레이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죠? 이 스프레이 원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스프레이로 했을 때는 입안에다 스프레이 뿌리면 아마 향 많이 날 거예요.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보다 아마 안에다 무슨 같은 김치찌개도 안에다 스프레이 입 안에다 찍하면 김치 냄새 이렇게 딱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고, 왜냐면 93도의 물을 부었으니까 아직도 좀 뜨거울 거예요. 그죠? 한 4분 지나 5분 지금 지났는데 일단 한번 봐서 볼게요. 아니면 이럴 때는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 빼요?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식었을 것 같은데. 그럼 항상 거의 가득 3분의 2는 채우세요. 커핑 스푼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은 좀 더 큰 걸 드려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관된 양을 마셔. 퍼서 슬러핑을 해야지 내가 슬러핑 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유니포미티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인지 그걸 잘 봐야 돼요. 항상 일정하게. 잠깐. 네? 왜요? 해볼게요. 온도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안 뜨거워. 왜요? 안 뜨거워. 이제 할게요. 네. 슬러핑 하는 거 잘 봐요. 그냥 후루룩. 잘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죠? 무슨 맛들이 나는지. 이렇게 항상 3분의 2는 퍼야 돼. 너무 조금 가지고는 안 돼. 죄송해요. 웃으면 안 돼요. 과학적 원리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무슨 막 이러면 난 뭐가 돼? 나 바보 같잖아. 그렇게 소리 면밀하게 관찰하려고 하고 이러면 있는데. 안 된다는 걸. 이상한 데 터졌어. 이거를 두 분이서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마셔보고 네. 한 번은 조용히.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이게 퍼지는 게. 한 다른 것 번은 같아. 진짜 이렇게 소리가 진짜 되게 중요해. 이 정도 나야 돼. 나처럼 그러니까. 진짜 후루룩 소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전자와 호자의 코로 치는 그 그러니까. 볼륨감을 느껴봐요. 정말 깜짝 놀랄걸? 이거를 크게 소리를 낼수록 진짜 잘 느껴진다. 근데 병문 씨. 웃는 게 웃겨서. 아 우리가. 해봐요. 먼저 마셔볼게. 안 뜨거? 그래야지 느낄 수 있다. 살짝 뜨거워가지고. 그래? 나 안 뜨거울 건데. 제가 원래 뜨거운 걸 좀 잘 먹어요. 아니 가마가 좀 더 뜨거워. 그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방금 전에는 약간 분사되는 느낌이었어. 소리 자체가. 아 이 먹는 법을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막상 슬러핑을 세게 하니까 살이 안 들리잖아요. 어설프게 할 때 들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령. 우리가 바디라는 거는 미각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각 작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중점적으로 볼 거다 할 때는 슬러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얹어 놓는 거예요. 너 입에서 물려보고선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향적인 부분을 잘 관찰을 해야겠다 할 때는 슬러핑을 하고 또 어시디티도 마찬가지예요. 신맛의 강도를 느끼는 거니까 이제 저는 두 번째부터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신맛을 면밀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만히 이제
입에서 미각 자극만 느껴보는 그런 것들도 다 요령이겠죠. 이거 만약에 여기 클린컵 여기 만약 이물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점수는 뭘 줘야 돼요? 그냥 아 체크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체크 안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한 컵당 2점씩이라 그랬으니까 이 50 해서 거긴 그냥 10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점수를 합산하세요.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건 드라이랑 이 브레이크 점수 평균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아. 웨다로머랑 별. 자, 그럼 이제 디스커션을 해볼까요? 재밌다. 선생님 그러면은 얘 잔 하나에서 향이랑 맛이 다 이상했으면 이거 두 개에서 6점이 깎이는 게 맞아요? 이상했다네. 맞다면 1.2짜리가 나올 수 있어. 한 잔 아니에요? 그쵸, 컵 하나. 컵. 컵 하나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컵 하나에 향 둘 하나, 다? 어. 그러면은 6이죠. 6 맞죠? 맞아. 제대로 측정. 그리고 밑에다 파이낸스 코드 적읍니다. 파이널 스코어 최종 점수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한 거에서 뺀 이거를 거예요? 뺀 거를 여기다 아. 적는 거지. 그렇죠. 자, 아까 전에 그거를 설명을 안 했구나. 토탈 스코어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테인트하고 폴트 있는데, 예, 컵하고 인텐시티하고 써 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아까 전에 테인트, 그죠? 테인트는 2점짜리고 폴트는 4점짜리인데 컵이 만약에 하나가 그렇게 이상이 생겼다. 근데 둘 다 이상하다. 그럼 6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아까 토탈 스코어에서 임의의 숫자에서 이거를 차감을 하는 거죠. 물음표 빼기 6점 해서 파이널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최종 점수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잘하셨어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나 유니포미티를 깔까 하다가 안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봐주자 해가지고 역시 하나에 꽂히면 꽂히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냐면 노트 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딱 선을 그어놓고 드라이하고 웨다로마일 때의 향, 그 다음에 슬러핑을 했을 때의 향, 그리고 뭐 간단한 표시로는 뭐 식었을 때 이런 향이 나더라, 식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디스커션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프레그런스에서 어떤 향들이 느껴졌고 아로마에서는 어떤 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슬러핑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어땠다, 어떤 향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체크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미리 얘기를 하자면 프레그런스 아로마가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네요. 그리고 프레그런스일 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브레이킹 하면서 이제 웨다로마에서 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프레그런스일 때 포테이토, 토스트, 그리고 약간의 스파이시한 후추까지는 아닌데 그 직전에 약간 그런 향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그런 씹어먹는 약간 그 비타민 같은 그런 냄새, 그런 게 있었어요 드라이 아로마에서. 그리고 웨다로마에서 초콜릿 같은 향이 올라오고 티로즈, 그러다가 브레이킹 하면서 이제 시나몬이나 이제 플라워리한 느낌, 그런 향들이 있어가지고 점수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러핑을 하면서 웨다로마에서 하나 뺐구나. 그 브레이킹 하기 전에 웨다로마에서 이제 약간의 과일향, 허브향, 그 다음에 뭔지 모를 베리류의 그런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향들. 슬러핑을 하면서 로스티드 피넛, 땅콩 같은 향, 그 다음에 라벤더, 카라멜, 그리고 식으면서 열대과일 향, 뭐 멜론 같은 향이 슬러핑을 세게 했을 땐 조금 나다가, 그러다가 더 식어서는 로스티드 커피, 이런 향. 그리고 개인적으로 4번 컵을 유니포미티를 깔까 하다가 그냥 조금 얘가 전체적으로 미약한 수준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약간 이제 커피 향이 조금 물맛 난다 이런 걸 워터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는 뭐 오케이 해가지고 까지는 않았습니다. 점수를 보면 그래서 저는 스윗니스나 뭐 클린컵, 유니포미티에서 이상은 없고요. 프레그런스 아로마 8, 플레이버가 7.5, 애프터 테이스트 7.25, 어시디티가 7.5, 바디가 7.5, 밸런스 7.75, 오버롤 7.75. 그래서 아마 이게 다 합산을 하면 83.25가 나올 거예요. 잘 합산했나 모르겠네. 저는 끝. 저요? 네. 저는 우선 드라이 아로마였을 때 그런 아주 그런 신향, 산미가 뭔가 더 세게 와서 프레시버터 딱 처음 맡았을 때 그런 향 있잖아요. 저는 그 향이 그냥 딱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원두 향 냄새가. 그리고 약간의 뭐 그런 단맛, 약간의 그런 초콜릿 같은 아주 정말 약한 단맛이 향이 나서 이거는 왠지 뭐 좀 그런 좋은 이미지가 와서 좋았고, 근데 이게 물을 부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향이랑 조금 달라서 약간 좀 땅콩 같은 고소한 향이 뭔가 더 나더라고요. 산미가 더 있길 바랬는데, 그래서 드라이보다는 조금 점수를 조금 약하게 준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슬러핑. 네, 그거 했을 때 딱 꽂혔던 게 미숫가루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딱 그런 고소한 미숫가루 향. 미숫가루. 네. 그냥 시럽 안 탄 그냥 미숫가루, 그 온전한 미숫가루 향이 나서 이거는 딱 마시면 입에서 퍼졌을 때 향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슬러핑이 아니라 그럼 브레이킹 했을 때? 네, 아 브레이킹 했을 때? 처음 딱 아 맡았을 브레이킹 때. 했을 때 미숫가루요?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어. 그랬고 이제 슬러핑 마셨을 네. 때는 딱 첫 맛이 과일향, 음. 꽃향 났을 때 너무 딱 뭐냐 애프터 테스트 했을 때도 너무 올라오는 향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 확 점수가 그냥 완전히 올라갔어요. 플레이버가 점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요. 애프터 테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2번에서 유독 탄맛이 조금 많이 났어요. 제 입에서는. 아 이번에서요? 유독 그냥.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처음 먹고 그랬을 때 저도 이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하느라 완전 집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먹었는데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뭔가 좀 나랑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럼 이번 컵과 한번 다른 컵을 비교해 보실래요? 그리고 일단은 유나 씨 점수 네. 스코어링부터 하고 그리고 1000원을 좀 더 하자면 네. 사실 저는 뜨거웠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바디도 그렇고 어시디티도 그렇고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맛이 생각보다 강하지도 않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도와 더불어서 나는 그런 신맛을 조금 에시디티는 그래도 더 좀 쳐준다. 그래서 나중에 식었을 때 조금 더 당도가 올라오는 그런 부각되는 느낌과 신맛이 느껴져서 처음엔 7.25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나중에 높여준 거고 바디도 처음에 저는 뭔가 일단 얘가 무거운 커피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약간 조금 꺼끌꺼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중반부터 식었을 때는 갑자기 또 얘가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0.25점을 추가해줬습니다. 네. 아로마 몇 점? 아로마는 7.37로? 0.25 단위로 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7.5로 7.5. 네, 하고 플레이버 7.5, 애프터테이스트 8, 그 다음 7.25 어시디티죠? 네, 어시디티 네. 그 다음 7트 바디 7.5 유니폼이티 8 밸런스 밸런스 7.5 7.5. 그 다음에 오버롤 8 오케이. 그리고 유나 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번 컵. 네, 이번 컵 그죠? 네. 2번 컵에서 이제 결정이 발견됐고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네. 잠깐 다른 분들이 한번 2번 컵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라고 그냥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거. 수 있을 정도? 그럼 유나 씨도 한 번 더 한번 해볼래요? 지금. 그리고 이걸 안 헹군 상태에서 이거 먹고 좀 쉬었다 이거 먹으니까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2번 컵이 다른 평균 애들보다 강한 느낌? 그러니까 얘가 탄 느낌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전체적인 향의 강도가 세서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 오히려 약간.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한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4번 컵이 다른 거보다 조금 필요 이상으로 밍밍하지 않은지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먹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번이 저는 너무 밍밍해. 커피가 덜 담긴 건지 뭔지. 근데 고민을 하다 저는 까지는 않았어요. 예. 4번이 밍밍해요. 살짝 밍밍한데 그쵸. 향은 왜 더 강하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일부의 그 향만 조금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거지 원래.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맛의 변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게 없어지니까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춤췄어요. 훔쳤어. 하나씩 되지. 저는 우선 지금은 어때요? 2번 해보니까. 그냥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맛이라기보다는 맛이 강하다? 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우선 드라이 아로마 할 때는 첫 향이
초콜릿이랑 애프리콧이 있었는데 애프리컷. 네. 애프리콧이 있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약간 오렌지 초콜릿 먹었기 전에 그 딱 먹기 전에 그런 느낌? 이어서 되게 맛으로 표현하자면 레몬보단 달콤하고 향긋하고 초콜릿 향이 나는데 끝맛이 약간 오버쿡된 토스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진 않은데 그냥 직전. 약간 바삭하게 해서 살짝 넘어갈 듯한?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약간 그런 향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향에서는 약간 이게 뭔 표현으로 해야할지 몰랐는데 대표님 약간 스파이시였다고 했잖아요. 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매콤이라고만 오히려 얘기하시는 외다로마에서. 네. 아 저는 그걸 드라이에서 느꼈거든요. 매콤해서 그래서 저는 우선 총평은 드라이 아로마일 때가 더 저는 손이 좋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거품 걷어낼 때는 네. 초콜릿 향이 좀 더 강했어요. 애플리코보다. 네.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마실 땐 드라이 아로마일 때보다 산미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슬러핑에서부터. 네, 산미가 더 산이. 강해져서 단맛이 보통 정도? 그리고 식었을 때는 산미가 가장 강했어요. 네. 그다음에 중간이고 식었을 때인데 식었을 때 가장 산미가 강하고 가볍고 부드럽다고 무겁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향이 되게 무거운 듯 했는데 마실 때랑 끝에가 약간 무겁진 않았어요. 향이랑 슬러핑 하면서는 점점 이제 가벼운 계열의 네, 향들. 그리고 혀 끝에 잔여 향이 되게 오래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쪽은 그게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에 해당해요. 그것도 여운이기 때문에 오래 남는 것도 애프터 테이스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프터 테이스트가 좋은 향이 나면 많이 주고 점수를, 안 좋은 향이 나면 적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 지속력, 그것도 애프터 테이스트의 점수에 그래서 내가 애프터 테이스트랑 산도 체크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점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로마부터. 8.25고요. 네. 그다음에 플레이가 8.25. 네. 그다음에 애프터 8.75. 네. 그다음에 산도는 총 했을 때 8.75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바디감은 8.5. 그리고 균일성은 8.75. 언니 좋아하는 아, 밸런스가 밸런스. 8.5. 그 다음에 주간 8.7. 8.7. 그럼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포미티나 이런 거는 따로 네, 그냥 상관없죠? 네. 알겠어. 합산이 몇 점이죠? 79.7. 아니에요, 잘못한 거 그럼. 10점씩 얘네 더 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상했어요. 내가 대표님보다 점수도 높은데 왜 총평은 내가 작은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하나 씨 같은 경우 다 8이니까 7, 8, 8에 56에다가 그죠? 56에다가 30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니포미티 10, 클린컵 10 그러면은 86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빨리 86점. 형원님도 얘기해 주세요. 할까요? 네? 가서 말할까요? 아, 네. 와서 말해 주세요. 드라이 아로마에서 자스민이랑 라벤더 그리고 이제 후추인지 레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체크했고요. 하면서 약간의 프레시버터 향이 나더라고요. 하다가 레드 아로마에서 티로즈랑 레더랑 월스 같은 흙냄새? 근데 이게 오, 레도가 나왔네요. 이게 로스티드 피넛 같은 느낌도 나고요. 했다가 이게 그 레더 같은 느낌이 다크 초콜릿 같아서 이것도 체크해놨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산미가 약하다고 느껴졌었고 클린컵에서 유니포미티에서 4번이 조금 밍밍한 느낌 드는데
긴가민가에서 그냥 체크는 따로 안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에서 7.5, 플레이버에서 7, 애프터 테이스트는 그렇게 여운이 인상 깊지 않아서 7.25, 엑시디트는 7, 이제 바디는 7.25, 그 다음에 발라스 7.25. 네, 이렇게 해서 오버all. 오버럴도 그냥 특별한 좋은 점을 못 느껴서 그냥 7로 갔어요. 아, 그래. 했을 때 합치니까 80.25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유나 씨하고 하나 씨가 지금 이게 커핑 수업이 처음이라는 게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 정도는.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유나 씨는 하나 씨처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업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해서 들었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잘 느껴지네요. 이렇게 정말 표현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확실히 저는 여자들이 이걸 처음에 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껴요. 카페도 많이 다니셨고 확실히 이런 표현 얘기라던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없는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비유를 하는 부분이 정말 지금 표현력이 되게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점수 체킹도 잘 하셨고 이거는 뭐가 맞다는 없는 거예요. 다만 계속해서 이것도 숙련도가 있겠죠. 내가 슬러핑을 하는 능력, 그다음 계속 얼마나 같은 양을 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본인의 이제 규칙성들이 나오게 되고 또 신기한 게 컵노트를 우리가 얘기 한마디 안 하고서 이렇게 각자 그냥 했는데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그런 뭐 프레쉬버터 아까 전에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거랑 더불어서 이제 하나 씨랑도 나오는 것들이 약간 그런 토스트 같은 느낌이 저도 드라이 아로마 이런 쪽에서 아로마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또 마셨을 때도 전체적으로 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중첩이 되는 걸 봐서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네 명이서 이렇게 했을 때 중첩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커피의 뚜렷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죠? 이 커피는 이제 병건님 같은 경우는 레더라던가 조금 이게 부정과 긍정을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선상 그 초콜릿과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플레이버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산도 약하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약했는데 나중에는 식어서는 조금 단맛과 더불어 조금 나는 걸 그래 저도 조금 높여준 건데 스페셜티 기준은 뭐냐면 80점입니다. 토탈 이 파이널 스코어가 80점이 넘으면은 80점부터를 스페셜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쉽게 여기서 못 나온 거 뭐 79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80점이가 얘는 틀림없이 스페셜티인 것 같죠. 이렇게 본다면 그죠? 그리고 얘는 제가 어떤 커피냐면 에티오피아의 구지 지역구의 한벨라 지역 저번 주에 얘기하신 거. 그쵸. 네. 이 커피예요. 커피를 갖다가 오늘 처음 커핑을 한번 해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만 점수가 왜 저렇게 많이 나온 거죠? 내가 너무 그거는 그냥 칼리브레이션이 우리랑 좀 다른 것 뿐이지 제 생각에 컵노트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병건이랑 저랑 똑같이 4번 컵에 대해서 약간 조금 워터리하게 느꼈다는 거 그것도 참 되게 이게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그도 확실히 세세하게 들어갈수록 관찰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미처 설명 못한 게 이제 클린컵이죠. 클린컵이 이제 커피 간단하게 정의하면 커피 외에 물질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흔하지가 않겠죠. 커피에서의 향이 안 좋거나 결점 이런 게 있거나 맛이 안 좋으면 폴트나 이런 걸 테인트를 줄 수 있지만 또 아예 이건 커피의 향이 아니라 뭔가 다른 향이다. 그래서 오히려 클린컵과 클린컵이 오히려 차라리 떨어지기 시작할 때 유니포미티랑 스윗니스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린컵이 이건 확실히 뭔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니포미티가 이게 당연히 깨졌지.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커퍼스 위스덤 이런 거를 보태자면 스윗니스는 그래도 당은 유지하면서 다른 게 가미가 된 거네 해서 그건 안 까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그건 드문 일이죠. 그리고 그런 건 사실 스페셜티를 사실 이
그 커피는 할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프리미엄 등급이나 커머셜 이런 거를 할 때는 농장에서의 그런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진짜 이물질이라던가 뭐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로스터들이 흔히 많이 발견하는 건데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나오지 흔하게 사실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좋은 커피들 이런 것들 갖다 할 때는 보통 다 이렇게 클린컵, 유니포미티, 스위트니스는 거의 10점을 때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코어 합산한 거에서 30점 더하고 합산하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첫 시간 좀 이거 실수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으세요? 너무 듣는 재밌어요. 거보다 하니까 실수할 때 진짜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네. 머리가 근데 이게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바로 실수 그냥.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다양한 커피를 체험을 하게 되고 계속 기준점을 잡아가면서 맞춰보고 캐릭터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커피의 캐릭터들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일량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이제 병건님 같은 경우는 아까 자스민이라 그랬나요? 네, 자스민 라벤더. 네, 자스민 라벤더. 근데 저도 라벤더는 적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의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나왔던 게 약간 오렌지라던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약간 아까 전에 제가 드라이 아로마에서 비타민 같은 냄새 뭐 이런 거 난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오렌지랑 되게 그게 비슷해요.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진짜 실제 그 씁쓸한 뭐 가루약 같은 느낌의 그런 냄새 약간 그런 게 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렌지까지는 너무 칭찬인 것 같아서 말을 아낀 것뿐이에요. 근데 대신에 또 저는 베리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베리인지 모르겠는데 라즈베리처럼 은은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단내, 단 과일, 뭐 열대 과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베리류들, 라벤더.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뭐 또 아까 전에 누가 땅콩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땅콩이나 뭐 카라멜 뭐 이런 쪽. 그 다음 프레쉬 버터, 그죠? 버터. 그리고 다들 공통적으로 또 얘기한 게 초콜릿. 그죠? 초콜릿 같은 느낌. 또 카카오처럼 누가 씁쓸한 것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 약간의 그런 부드러운 초콜릿 향도 브레이킹을 할 때는 좀 느껴졌어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로스티드 커피라고 썼는데 그걸 제가 어쩌면 유나 씨 말한 2번 컵에서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후반부에 나는 향, 약간 기름 냄새, 탄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에티오피아 구지 햄벨라의 커피의 정말 명확한 특징은 약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피넛, 그죠? 땅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전반부나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은 애고 비교적. 그 다음에 중반부에선 해봐야 뭐 피넛 이 정도. 오히려 아몬드라던가 뭐 그다음에 뭐 바닐라 이런 묵직한 계열의 견과류 향은 조금 적은, 그죠? 이런 커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